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요 며칠 사이 굉장히 기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는 듯해서 기쁩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그런 공약을 내서입니다. 저는 청와대를 폭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진즉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와대라는 것이 비리의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비리는 청와대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밖에 할 수 없죠. 근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됐다. 박수를 탁 치면서 됐다. 이제 대한민국에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드디어 대한민국에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왜 제가 청와대 폭파 공약을 들으면서 기뻐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민주주의에서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은 제도가 만들어지시면 그 제도를 이용하고 악용하는 무리들이 반드시 출현하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문제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늘 저는 사람이 문제다. 그 제도를 실행하고 집행하고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부패 구조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말하자면 구더기가 창궐하지 못하도록 그 원인을 파버리는 것, 원인을 없애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권력에는 파리떼가 꼬이고 그 파리떼들이 구더기를 버글버글 생산해내기 마련입니다. 즉 권력, 힘이 있는 곳에는 돈이 모입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썩어 문드러지기 마련입니다. 영양가가 많은 식품이 잘 썩는 거, 영양가가 많기 때문에 균들이 많이 거기 기생하면서 그 영양가 많은 식품이 잘 썩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모이는 곳에는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가장 잘 썩는 그 부위를 도려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도려내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 기득권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아닐 때는 대통령 기득권 내려놓으라고 악을 쓰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기득권을 이용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가 끝나면 감옥행이 결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매우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를 개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정말 청와대는 현대판 구중궁궐입니다. 그 수석이라는 인간들이 내시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수석들이 여러 구중궁궐에 있는 여러 역할을 맡은 내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 내놓고 국민에게 돌려주고 본인은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사무실을 구축을 하고 관저는 삼청동 총리공간으로 이동을 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왜? 어차피 대통령의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반 사저에서는 살 수 없고 경호 문제상 삼청동 공간으로 이동하겠다. 공간이 좁으면 일의 능률도 나고 공간이 너무 거창하지 않으면 그 위험도 자연스럽게 형식이 진리를 지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에서부터 무게감을 빼겠다.
권리 구조를 빼겠다. 조직도 비서실장과 또 정예화된 참모로 대폭 축소하고, 청와대에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힘을 쓰는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파리떼들이 많이 꼬이잖아요. 청와대 파리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와대를 빙자해서 사기치는 인간들이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최소의 공무원을 만들고, 또 민간의 인재들을 같이 해서 공무원과 민간 인재들이 같이 일을 하게 함으로써 철밥통을 구조를 깨갔다는 겁니다. 철밥통을 통제수단을 같이, 견제수단을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민간 인재들은 그냥 신분은 민간, 또 너무 또 이걸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공무원이 철밥통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공무원이 되는 순간 바보가 됩니다. 철밥통이고 경쟁 구조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냥 일을 해도 안 해도 진급하고, 해도 안 해도 연금 나오고 공무원 연금 나오고 하니까 일을 하지 않고 이 최고의 엘리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공무원 집단입니다. 몸보신, 출세, 이거 이외에는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공무원은 몇 %인지 저는 그걸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공무원 꽤 많이 접촉했습니다.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공무원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민간인재하고 같이 일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밑에 소위원회, 미래전략에 걸맞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그 비난을 말로 비판을 피해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와대를 폭파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청와대 파리하고 부패의 온상인 청와대를 없애겠다. 윤석열 후보의 이 말이 제가 왜 귀가 쏙 들어오고 믿느냐. 윤석열 후보 여러분들 그동안 지켜보시겠지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책임질 수 없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항 함부로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말한 것은 지키는 사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즉 사람이라는 건 자기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조직은 누구겠습니까? 국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는 이 다짐을 청와대 폭파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국회에 나가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걸 듣는 순간 이분은 대한민국 대통령감이라고 직감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 시점에 저는 이미 유튜버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저는 실망 없습니다. 물론 부인의 문제가, 처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확고한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만세라고 저는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